예, 저희 뉴스탑10이 준비한 5위입니다. 친하면 무료 변론이 가능하냐?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입니다.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 국감에서 이 지사를 다소 감싸는 듯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. 그래서 좀 논란입니다.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.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하여 친구, 동창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?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이 부분도 조금은 즉답을 드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시세보다 낮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. 전현희 위원장의 얘기죠. 월요일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는 본인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. 총 14명이고요. 저는 변호사비를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.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,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. 어제 국감에서 뒤늦게 논란이 된 발언이 있어요. 지인 등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장의 말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근데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라는 거에 그 제정 취지가 있어요. 그게 사실은 청탁을 할 수 있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청탁은 할 수 없잖아요. 그런 것처럼 사실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대개 청탁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금전 문제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은 뭐 가까운 사람한테 받아도 다 이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뭐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이제 위법이 되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현희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전현희 위원장이 그 후에 저거 말고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. 개별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 저런 제목대로 친하다면 무료 변론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청탁금지법을 빠져나갈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다. 그러면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결국 없어지는 것 아니냐. 이런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김현기 변호사님. 이게 법적인 걸 좀 여쭤보면 이 지사는 14명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이다. 그리고 최근에도 2달 전이었죠. 2019년 이재명 재판에 무료를 변론했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얘기. 이게 법적으로 얼마나 저촉이 좀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청탁금지법이 원칙적으로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친하면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. 뭐 이것은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런 것이지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그래도 하지 말아라. 이런 걸 규정한 것입니다. 공직자요? 예. 네, 맞습니다. 공직자 등은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이제 저 금액도 좀 의심스러운 게 저는 제가 다른 검사장 출신하고 한번 사건을 하면서 코웍을 해봤었는데 네, 같이 협업을 했는데 맞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그냥 일반 동네 변호사보다 그분들은 훨씬 금액이 큽니다. 구체적으로 만약에 10배도 넘습니다. 그런데 저 14명이나 선임을 하면서 2억 5천만 원으로 다 해결될 것인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그리고 무료 변론 하니까 마치 금액이 산정 안 되는 것 같은데 무료 변론이 아니라 얼마 어치의 변론을 받을 것인데 그걸 무료로 했다 해서 그 금액을 명확히 특정해야 됩니다. 그 가치를 보면은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예. 네.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이 권익위원장의 무료 변호, 무료 변론 발언을 놓고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. 바로 들어보겠습니다. 전현희 위원장의 김영란법에 대한 멋대로 내로남불식의 이 고무줄 잣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법 해석은 권익위원장의 본분과 김영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난도질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권익위원장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그 정도 변호사를 다 구하려면 법조 상식으로서는 20억은 최소한 더 드려야 되죠. 사퇴를 시키는 게 맞겠죠? 당에서 나서서. 권익위원장에 대해 일제히 공세를 했는데요. 이도원 의원님. 발언들을 좀 모아보긴 했고 권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사실
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게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본인이 제일 잘 알 수 있는데 여전히 논란거리가 있다. 이건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할까요? 권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물론 이제 그 변호사 출신이고 뭐 의사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여당에서 그 의원을 지내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지금 그 당적을 가졌던 그 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조금 유리하게 그 일처리를 하는 거 아니냐. 지난 우리가 LH 사태 때 그 의원들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럼 권익위에 맡기자 해서 했는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여당, 야당 이렇게 숫자를 맞춘 듯이 나오니까 그것도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 아니냐. 이런 그 의문이 제기가 됐었죠. 그래서 최근에 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도 뭔가 지지부진하고 혹시 그 이재명 지사를 후보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야당 측에서는 또 이제 그 전현희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검찰에 의해서 권익위도 조금 자기 그 여당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예.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변호사가 14명이었고 2억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그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로펌에서 실제로 일한 이제 변호사를 다 따지면 28명인데 지금 그 전현희 의원은 지인과 친구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도 저 사법연수원 동기들하고 그 동창생들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28명의 변호사 중에서 사법연수원 동기는 딱 2명이고 동창은 딱 1명이에요. 그럼 그 지인 친구에 해당하는 분들도 3명밖에 안 됩니다. 그럼 나머지 25명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. 돌이켜보니까 당시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이 발언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라. 뭐 이번 거제 또 기억이 나거든요.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해서 예외 판단이 필요한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에 나섰는데요. 예, 김 교수님. 근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두 군데 은행에서 2억 5천만 원을 이제 보냈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. 예. 그거를 증언을 하는 선서를 하는 국감장에서 했습니다. 이거를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처벌받는 거거든요. 이건 예. 뭐 누군가 고발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아까 홍준표 후보 얘기가 변호사 여기 한 20억 정도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면 사실상 우리 개인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이 법적인 지원을 받나요? 지금 한국 변호사계가 수입료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한테 많이 받고 누구한테 적게 받고 예컨대 친척이나 가족한테 돈 받고 변호합니까? 여기 우리가 이 김영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 관련성이거든요.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 혜택을 주고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경계를 하게끔 그런 어떤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거 자체를 뭐 지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헐값에 또는 뭐 무료로 변론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건 인정을 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몇 개 펌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사람이 와도 여러 명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실제 변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준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뭐 상대적으로 2억 5천이 저렴합니까? 저는 뭐 이 시장의 어떤 근본적 문제를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물론 이제 14명이라고 아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14명 중에는 이제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. 예. 예를 들어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변론했다고 했단 말이죠. 그런데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그럼 아무런 역할을 안 했느냐? 본인이 또 뭔가를 검토했다고 했어요. 상고이유서 같은 거를.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상고이유서를 검토하면 대략 얼마 정도를 받는다는 이게 뭐 어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정도 되면 얼마를 받는다는 그 값이 있어요. 이른바 이제 우리가 그걸 공정가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무료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의 뭐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? 예.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청탁금지법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예. 청탁금지법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. 2조에 100만 원 이상 그 무형의 금품도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변호가 바로 무형의 금품에 해당되는 거고 친인척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. 그러나 공직자, 특히 고위공직자에 설사 무료로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. 예. 국민권익위원장의 저 발언 오늘까지도 정치권에서 꽤 공방 이슈로 뜨거웠습니다.